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상승 중인데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놓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장과 오늘장의 성격이 다른지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영주 위원님께 첫 번째로 점검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장의 전면 금지 내년 6월까지 그 첫 시행일날 2차 전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오늘장 윤 대통령의 코멘트를 보면은 언제까지인지 사실 물음표니까 무기한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성격으로 2차 전지가 오늘 빨간불을 강하게 보이는 걸까요? 지난주 월요일 그리고 오늘 어떻게 저희 정리를 해보면 될지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강한 기대감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멈추게 된다라면 시장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강한 리바운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요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정을 받았었죠. 오늘 일단은 시기와 외부적인 변수가 절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MTN 개장 방송에서 이제는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이 지난 월요일 시작점과 거의 비슷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올라갔었던 것들이 화요일부터 지난주 이번 월요일까지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틀 동안 약간의 이제 멈추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오늘은 조금 트레이딩 구간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무게감이 어찌됐든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공매도가 멈춘다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금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MSCI 지수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찌됐든 대책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보다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그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산화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들의 어떤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막는 거, 우리가 이제 원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로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과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호재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밸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2차 전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이 공매도가 활발해지게 되면 그들이 또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한쪽이 불리하거나라는 상황으로 이제는 보셔서는 안 돼요. 그동안은 저도 누차례 말씀드려 왔었던 것처럼 외국인들과 기관에게 유리하고 개인에게 불리했었던 상황인데, 공매도를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논쟁은 이제 사라졌어요. 공매도를 없애지는 않는 겁니다. 공매도를 없애지 않는 상태라면 다들 공평하게 한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개인들의 공매도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밸류가 높다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주식이 과연 밸류가 높냐 낮냐 이제 논쟁으로 번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개인들은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매도세를 가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심리적으로 가격대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에코프로 기준으로 120만 원에서 반까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밸류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밸류 논란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 논란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시선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매도에 대한 키워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이슈가 나온 이후에 수급 변화 포인트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 수급으로 본다면 거래소 쪽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았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무게 있는 코멘트가 나온 이후에 급격하게 매수세가 늘어나는 순매수 포지션이
늘어나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현재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좀 시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시선을 좀 정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 매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향후 지금 올라온 코스닥의 상승분을 지켜내는 것과 좀 연결고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매도 관련한 이슈, 이벤트로 인해서 들어온 수급은 반짝 수급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굉장히 이제 시장에 참여하신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지난 한 주의 흐름을 보고 이제는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금지가 되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느꼈었죠. 아무래도 이제 하방 배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선물 매도가 있고 파생 상품에서의 선물 매도와 풋옵션이 있고 또 ETF라고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무조건 시장을 올려준다, 종목을 올려준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공매도와 이제 시장은 조금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공매도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는 금지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과 외국인처럼 조건을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담보 비율이라든지 상한 기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은 그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의 논리대로 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2차 전지들이 올라가는 저는 이면에는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발언 이것보다도 테슬라의 상승세가 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이슈와 연동돼서 본다면 지난 월요일에는 그렇게 한번 시세 낸 이후에 연속성이 조금은 아쉬웠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성으로라도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가면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에 기반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저는 지금 구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할 만큼의 어떤 확실한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지금 높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용하자라는 식의 이제 단기 매수 혹은 신규 매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한 가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된 걸 3분기 실적 때 봤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리튬 가격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대다수 이제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활용한 가격 전략을 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3원계에서 LFP 배터리로 이제 빠르게 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과 이제 그 시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올라올 만한 모멘텀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시간을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테슬라가 바닥권에서 이제는 소소한 호재들을 갖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패턴이 조금 더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도 추천을 하실까요? 아니면 일단은 기다리자 쪽으로 무게를 주실까요? 일단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조정의 깊이가 좀 깊었었고, 그것을 또 인도 시장에서의 이 세금 감면 혜택 이슈와 함께 더불어 이제 강하게 상승한 첫날이기 때문에 이 첫날을 가지고 이제부터 올라갈 거다,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우선은 저는 4분기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오를 것이다, 뭐 내년 4분기 딱 정해져 있으면 마음이 편하실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 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떤 대응이 최선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나온 공매도 조치 그 이후에 어떤 쪽을 바라볼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키워드를 열고 좀 묶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고평가란 키워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위원님께 일단 드려볼게요. 앞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이게 기대감이니까 고평가가 아닐 때도 있고 어쩔 땐 너무 올라왔으니까 밸류에 대한 논란이 가속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HBM 관련해서 나오는 소부장 관련해서 고평가 논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던 고평가 논란 결이 다릅니까? 어떤 단어를 저희 지금 고평가로 이해해야 되는지 정의 먼저 해주세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에서 10년 뒤를 본 거고요. 지금보다는 더 큰 미래를 본 거고요. HBM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본 거죠. 그러니까 시간 스케줄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좀 무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쌓이는 것들이 5년, 10년 뒤를 더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5년, 10년 뒤를 예측한다는 게 의외로 어렵죠. 정말 여러분들 5년,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지금 변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대와 전혀 다른 엉뚱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5년, 10년 뒤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일단은 좀 작은 미래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좀 좋을 것이야. 열심히 지금 기업 실적이 이렇게 되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야. 많은 이제 주식 트레이더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보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2차 전지에 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김세성 본부장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차트는 하루 이틀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당장 1초 뒤를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면 그쪽이 더 무게중심이 놀리겠죠. 자, 저희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밸류 논란은 그런데 좀 제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는 게 2차 전지 밸류 논란이 그렇게 많았어도 그 밸류 논란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아무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밸류 논란이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저는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밸류 논란이 있어도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라갈 때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논란에 대해서도 이것을 무시했었어요. 지금 한미반도체 실적 안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12% 빠지고 오늘 또 올라갑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것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밸류 논란이 있었죠. 밸류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이든지 밸류 논란은 있습니다.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는 종목도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논쟁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이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부분들의 이유를 따지고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어찌됐든 밸류 논란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은 서로 논쟁이죠. 어떤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HBM이나 이거는 분명 있을 수 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HBM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비율을 말씀을 드리고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모아가야 된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말씀드려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결국 단기적인 주가 흐름들보다는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본다라면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HBM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일단 되고 그 뒤는 조금 저도 일단은 보류 의견을 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저희는 승부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최근에 실적 나온 이후에 증권사의 의견과 주가가 조금 다르기도 했고 헷갈리는 HBM 대장주 소부장단에서의 다시 한번 기회를 모색하면서 파워풀한 시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적이다라면 소부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묵직하게 모아간다.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재미없을 거예요. 52주 신고까지만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빠른 시간에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편하게 가져가려면 SK하이닉스고요. 52주 신고가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모아가는 전략 사고팔고가 능하다라면 소부장 쪽, 한미반도체 오늘도 20페타시스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구사하시면 20페타시스가 올라가니까 한미반도체가 좀 따라가네요. 이런 모습들 적절하게 구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성향. 그런데 HBM에 대한 키워드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HBM 장비단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 노이즈가 상당했습니다. 본부장님의 시각에서 이러한 잡음에도 가장 지금 강하다, 힘을 응축해서 잘 버텨주고 순항한다라고 보시는 종목이 딱 집어 보이실까요?
뭐 한미 반도체일 수밖에 한미 반도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실적이 나온 이후로부터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대내 변수라든지 이 기업이 보여준 실적은 모두 무시하고 수급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수급 그대로 쫓아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저는 한번 노이즈가 생긴 기업은 계속해서 돌발 변수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미 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또 내년 상반기로 이연된 계약 건수들이 좀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 관련해서 파도에서 한 대를 맞았고 한미 반도체에서 지금 두 대째를 지금 맞은 상황이라서 저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HBM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가 가장 뭐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이긴 했지만 이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 관련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게 그냥 SK 하이닉스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네, SK 하이닉스가 가장 지금 돋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뭐 주가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이 소부장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재미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수익을 안전적으로 이제 보기 위한 그런 이제 투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노이즈가 나왔을 때는 굳이 그 노이즈를 막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는 변수가 혹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지금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의 시장에서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잘 가면 그 수혜주로 한미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많이 이야기를 나왔지만 네. 진짜 하나의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뿐이다 그쵸. 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무게 중심을 실어야 될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본다면 한미 반도체 포함해서 장비주들 실적 좀 예상치 하회한 쪽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는 괜찮다라는 리포트도 나오는 쪽이 한미 반도체 별도로 많았고요. 이쪽은 괜찮아진다라는 메시지를 주목하지 말자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 숫자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쪽 네. 소부장단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단기간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소부장 모두에 대한 그런 점수는 아니고 한미 반도체만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 대신에 생각보다 지금 이 실적들이 양호하게 나온 전공정 기업도 제가 그동안에 수차례 좀 많이 강조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관심 번역에 두고 본다. 대신에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한미 반도체보다는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짤게요. 장비가 이렇게 잡음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소재 쪽에서 한솔 케미칼 비롯해서 많이 소외됐던 쪽에서의 시세의 연속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외주가 튀는 현상이 요즘은 좀 뚜렷하게 나와서 그렇죠. 눈길이 가더라고요. 당분간 소재 쪽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매력도는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공략적으로 가져온 게 소재 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소재 쪽을 보는 게 지금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를 봐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원픽 들으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끝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진단 솔루션 미 FDA 허가, 이 이야기는 루닛 필두로 나온 건데요. 자, 먼저 위원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의료 AI가 사실 루닛 중심으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실적 보면은 실적에 이렇게나 민감한 시장이라는데 루닛 이렇게 가는 걸 어떻게 봐야 되나 헷갈리거든요. 실적과 루닛의 상관관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의료 AI는 다른 걸까요, 위원님? 일단 우리가 이것은 이제 생태계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의료 AI를 우리가 영상과 관련돼서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타트업 상태에서 돈을 벌면서 시작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죠. 다들 이제 물건을 개발하고 특히 이제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죠. 테슬라가 몇 년간 적자였습니까? 흑자난 게 불과 2년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가 흑자난 게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적자였죠. 쿠팡이 몇 년 동안 적자였죠? 올해 이전에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쿠팡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죠. 테슬라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죠. 인공의료 AI 관련해서는 아직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각
그 이제 기계들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러 다니는 비용들, 그다음에 기계를 테스트하는 단계들, 이제 기계들이 들어가는 단계들입니다. 이게 깔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익 곡선이 어떻게 되죠? 기하 곡선이 되는 거죠. 수직 곡선이 아니라 J커브를 그리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료용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 신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 가치 평가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워렌 버핏 시대의 가치 평가, 벤저민 그레이엄 시대의 가치 평가, 우리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1930년대 2000년대 가치 평가가 지금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 평가가 오롯이 될 수 있느냐? 적자인데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본다라면 그거는 과거 가치 평가의 틀에 갇혀 있다라고. 그러면 쿠팡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주식을 영원히 못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은 여전히 이 적자의 포커싱보다는 그러면 적자인데 그럼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내년이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선반영된 주가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적자에 따라서 주가가 끌어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와는 좀 별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정말 주식시장이 위원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것도 괜찮은 건데 이 계산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의료 AI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김재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재료에 따라서 루닛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쪽 섹터를 계속 저희는 주시를 해야 하나요? 사실 JLK 쪽에서도 특허 추가 확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린 상태에서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어서요. 종목별로 어떻게 포커스를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루닛, 뷰노, JLK 이렇게 세 종목으로 좀 압축할 수 있는 의료 AI 진단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북미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서 뭐 캔서문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 분야를 좀 선도하고 있는 쪽은 루닛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루닛이 얼마만큼의 성장세를 실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뷰노와 저는 JLK의 주가도 흐름도 그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준점을 이제 루닛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주식의 이제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루닛이 지금에서도 계속 성장성에 대한 이런 무궁무진한 뉴스들이 이제 있다 보니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제 상승을 해서 수익을 볼 것이냐 그것을 좀 계산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는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루닛, 뷰노, JLK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이 조금은 더 높은 가격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자. 기술적으로 이 기업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그냥 수급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저는 새롭게 매수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처럼 뭐 좋은 뉴스가 있다 그래서 양봉을 좀 보일 때 붙어서 이제 트레이딩 할 경우에는 저는 크게 수익을 볼 만한 이 폭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미국 FDA 허가 관련해서도 이미 2달 전부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이제 그때 이제 가능성들이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것뿐이라서 저는 세런 뉴스가 아닌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산업에 대해서의 성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를 드리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AI에 대한 시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좀 큰 쪽으로 이동을 해볼 거고요. 테마단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담아봤습니다. 철강, 비철금속,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본부장의 첫 번째 질문 이어 받아주세요. 저희가 키워드로 일단 잡은 게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사실 이걸 키로에서 철강, 민감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담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장에 히토류까지 같이 움직여서 이거를 화해 모드로 보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뉴스로 풀어가는 걸로 보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연결고리 먼저 지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좀 사정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미국은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 있기 때문에 뭔가의 해결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서로 좀 조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서로 이제 자존심을 좀 세워가면서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원만한 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비철금속이라든지 뭐 히토류, 뭐 철강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지만 저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으로서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혜를 보는 쪽은 철강, 비철금속 이쪽보다는 반도체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네, 이쪽은 그냥 그동안에 많이 눌려왔었던, 그러니까 소외를 받았던 쪽에 이제 단순히 좀 수급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대해서 뭐 트레이딩으로 활용하는 거는 X 표시 주시는 네.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도 이야기를 조금 살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철강주가 그럼 움직인다는 거, 최근에 철광석 가격 보고 많이들 오호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앞서 성장주의 논리 설명을 해주셨지만 철강을 성장주로 보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업황 회복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선 정리를 저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시장이 다 같이 올라오는 구간 속에 있어서의 소규모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가 지금 시장의 정보라는 것이 특정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시장에 지금 다 돌아다니는 정보를 다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뭐 지나고 나면 어느 누가 어디서 얘기했대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철강이라든지 히토류 같은 경우는 저도 김수현 본부장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움직일 만한 트리거도 현재로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지금 뭐 건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철강을 써야 되는 것들,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파악되기 어렵다라고 본다라면 이런 건 큰 경기 흐름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정말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정말 작은 이유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어떤 뭐 특정 뭐 어떤 인플루언서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시세 연속성을 답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 연속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채팅창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 부분은 오롯이 그냥 시장의 움직임으로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그 흐름이 만들어지기에는 이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뉴스가 있어서 자동차 부품 쪽 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29년 만에 국내 신공장, 이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꽤 있는데요. 위원님 연결해서 좀 받아주시죠. 부품주 전기차 쪽에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타이어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건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주목할 만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받아볼게요. 자동차 부품주들에게는 호재죠.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죠. 좀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이것은 이제 자동차 판매량과 연동이 있지. 우리가 이제 자동차란 재화를 만든다라고 해서 무조건 팔린다? 이건 아니죠. 지금 휴대폰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이 물량이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들, 전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호재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레거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그들에게는 이제 부품이 좀 줄어드는 2만 개 부품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중기적인 재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라는 걸 봐서도 지금 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럽니다. 재료라는 게 즉각 반응해야 되는 게 있고 재료라는 게 천천히 반응하는 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취직했다? 기쁜 소식이죠. 월급은 언제 나오죠? 한 달 뒤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은 공장을 짓는다? 거기서 물건을 만든다? 하지만 공장을 짓고 물건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즉각 반응할 재료는 아니다라고 봐요. 오히려 즉각 반응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즉각 반응했다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6개월, 8개월 동안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거는 중기적으로 플러스 재료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타이어 쪽도 살짝 봐주세요. 뭐 완성차에 대해서 의존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교체 수요도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실적 보시는 분들 내년 초부터 진짜 쌩쌩 달리나 싶을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빨리 시기가 올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타이어는 저는 조금 셈법이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차 수요가 많으냐 아니면 교체 수요가 많으냐라는 거죠. 신차가 많이 팔려도 타이어가 들어가죠. 네. 근데 신차가 안 팔려도 타이어는 들어갑니다. 교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타이어 바꾸고서 이제 되니까 저도 얼마 전에 타이어를 바꾸고 나니까 차가 새 차 같더라고요. 싱싱. 이거 승차감이 완전히 이제 그 타이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야, 이 타이어 다를 때까지는 차 바꿀 일 없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가족과 이제 농담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타이어는 저는 중립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타이어 업계의 그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품질이 글로벌 메이저 업계와 업계를 나란히 할 정도다라고 보면 타이어 업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어까지 이야기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키워드 이 정도 봤고요. 저희 원픽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선 본부장님께서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힌트는 드렸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에서 기회를 그럼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볼까요?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반도체 소재 혹은 실리콘 부품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식각 공정에 이제 거의 끝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해당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쪽에서 이 소모품까지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품 품질 면에서 혹은 이 가성비 면에서 결국 이제 부품 전문 업체에서 만든 이 제품들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반도체 수율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다 보니 이러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전문 부품점에서 지금 구매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장비를 좀 다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월덱스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부품사로서의 굳건한 입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계열사의 미국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이쪽에서 적자가 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혹은 IRA 법안 이후에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발판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상대적으로 저는 덜 오른쪽을 지금 찾고 있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월덱스가 현재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 32,0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덜 오른 포인트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오늘장 랭킹5 마무리 지을게요. 이스토리 김태정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